자, 한국사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명칭부터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한 거는. 제가 이제 당구장 표시해버리면 어려운 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전공 수준이에요. 고조선의 명칭을 보시면은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바로 이제 고조선과 위만조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말 때 나왔던 역사서 제왕 제왕 운기를 보면은 전조선, 그 다음에 후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1392년 때 누구예요?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는 고려 때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고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뭐 교과서적인 표현은 뭐 이성계의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고조선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그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죠, 오늘. 그죠? 자, 그럼 고조선. 자, 기원전 2333년 때 건국이 됐는데, 이 연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설정했던 개념이에요. 확실히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때 나왔던 관자라는 중국의 역사책이 있는데, 고조선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가죽을, 조선에 아주 품질 좋은 가죽이 있는데, 이거를 사주면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화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화. 민수야, 신화가 뭐고? 아이돌 말고. 신화가 뭐고? 모르겠어. 신화는 뭐냐면은,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역사적인 용어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뭐 한 거다? 신격화한 거죠.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범하다 하면은 뭔가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역사적 사실의 신격화 또는 무슨 주의 전략? 신비주의 전략이죠. 또는 차별 전략입니다. 차별 전략. 나라를 세웠던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권위를 설정하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하죠. 고조선 건국 신화를 보면 환웅이 있는데, 환웅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하느님의 서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를 이어받을 계승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서자입니다.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환웅이 하늘부터 내려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주민입니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그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백, 오사, 운사라는 신 세 명을 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는데, 풍백은 바람을 일으키고, 우사는 비를 일으키고, 운사는 구름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민수야, 이건 뭘 의미할까? 비, 바람, 구름은 뭘 의미할까? 농사. 그렇죠. 이 당시 농사입니다.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역시 대학생답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 바람, 구름 같은 경우는 농경에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이 당시 내려오니까 이제 곰과 범이 환웅하고 접촉을 하려고 그랬죠. 그 당시 이제 곰과 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부족을 특정한 동물과 연결시킨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 그거는 영혼신앙이고 정령신앙이고, 특정한 동물과 식물을 숭배한다. 얘기했지? 1강에 나오잖아, 민수야. 토테미즘이지, 토테미즘. 마치고 보자, 민수야. 토테미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곰과 범이 경쟁을 해가지고 곰이 결국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 왕금이에요. 단군은 제사장의 표현이고, 왕검은 그 다음에 왕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과 제사장의 권한이 같이 붙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재정일치예요.
요 당시 단군 왕검이라 하는 것은 고조선의 통치자의 명칭입니다. 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수용을 하게 되었고, 기원전 3세기경 같은 경우는 고조선이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크게 강성을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고조선이 무엇을 사용했냐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왕위를 세습했다고 알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부, 장군이라는 중국식 관직 명칭이 이때 나왔기 때문에 통치 조직이 어느 정도 크게 발달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획기적에 크게 변형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194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바로 진한교체기였어요. 진한교체기, 중국 역사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혼란기예요, 혼란기. 춘추 때는 5개의 나라가 각국장, 전국시대는 7개의 나라가 이제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걸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진. 그죠? 근데 금방 망했어요. 금방 망하고 이제 들어섰던 나라가 이제 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 이걸 재통일한 나라가 한나라인데, 진나라와 한나라 사이 교체기 때 혼란기잖아요. 그때 중국에 있던 유이민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와요. 물론 1차 이동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1차 이동은 춘추 전국시대 때 최초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진한교체기 때 나왔는데, 이 한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고조 유방입니다.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의 최초 황제죠, 중국에서. 농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벼슬도 이제 아주 하급이었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혼란기를 통일했던 그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존버예요, 존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수험생 여러분들, 또 여기 듣고 있는 민수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 입시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존버입니다. 존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 배우잖아요. 대다수 학생들이 뭐 입시를 재수를 하거나, 뭐 공무원 학원을 가거나, 수험생활을 하는데, 산탄한데 꼭대기 직전에서 포기해요. 다시 늘어버립니다. 에이, 몰라. 에라이 쌍.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에라이 쌍. 아몰랑 이거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입시 쫄딱 망해요. 존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것도 존버 때문에 통일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통일했는데, 근데 황제가 되고 나자마자 진면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유방과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혹시 민수 하나? 토끼가 죽으면은 사냥개는 삶아진다. 그걸 뭐라 그래? 토끼가 죽으면 개는 삶아진다.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봤지, 민수? 그치? 자기를 도와줬던 측근들 나중에 자기가 잘 되면 다 쫓아내버리는 거.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 이 한나라하고, 그러니까 한나라가 고조선 격정 지역에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연나라. 이 연나라하고는 달라요. 이 연나라의 왕이 노관인데, 이 노관은 한고조 유방과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나중에 개국 공신들 다 숙청하고 죽이고, 기름에 티가죽이 뿌리고, 뭐 귀양 보내버리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불똥 튈까봐 노관이 어디로? 흉노로 튀어버립니다. 이때 노관의 부하가 바로 누구였냐면 위만인데,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당시 세력을 키워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준왕은 결국 죽이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왕이 돼요. 마한으로 그러니까 마한, 변한, 친한 있잖아요. 그걸 내려옵니다. 자, 이 시대를부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자, 위만조선 밑에 치고 별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바로 이 본격적인 철기시대를 가는 거. 수능에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도 나오고, 한국사 능력검증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위만조선 어떻게 발전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발전했죠. 첫 번째, 활발한 정복사업. 활발한 정복사업을 크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역? 중개무역이죠. 자리도 좋습니다. 여기가 한반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쪽이 남쪽이 이제 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중국이 한 나라입니다. 고조선이 이 정도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영토가 아니건 이 세력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진나라에 비싸게 팔고 진나라의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한 나라에 비싸게 팝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중개 무역이죠. 직접 무역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 나라가 북쪽에 있던 흉노하고 고조선하고 연결할까봐 이런 중개 무역 때문에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침공을 합니다. 1년 동안 버텼다가 결국은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식민통치기구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한사군이라고 얘기하죠. 4개의 군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것이 이제 고조선의 대충적인 역사고 고조선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의 정치입니다. 고조선의 정치. 왕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대부, 뭐 장군, 그 다음에 박사, 이런 관직 명칭이 보이고,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바로, 팔조법이에요. 팔조법. 근데 현재는 지금 3개만 정해진다. 해볼까요? 살인자는 사형이다. 민수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노?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좀 어렵죠. 그럼 우리가 무슨 법? 복수법이에요, 복수법. 복수법.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생명을 중시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상해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뭐로서 갚는다? 상해자는 곡식으로서 변상을 한다는 얘기죠. 다친 사람 일할 수 있는 못하겠나? 못하지. 그러니까 뭘 중시했다? 개인 소유자. 물론 곡물이니까 그죠 되겠지만 또 다친 사람 일 못해요. 그 당시 고조선은 노동력을 중시했다. 근데 곡식으로 변상했다. 무슨 사회? 농경사회죠. 쉽지? 뭐 이거를 곡식이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해석을 하는 좀 어렵지. 근데 요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절도자. 절도자는 그 집에 뭐가 된다? 절도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되고, 만약에 노비를 면하려고 하면은 뭔다? 속죄 50만이죠. 속죄 50만 전. 만약에 이 노비를 면하려고 하면은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 절도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이 나와 있냐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 이 나와 있어요. 네 물건, 내 물건 하는 건 뭘까?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그치? 바로 이 당시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 노비가 있다 했으니까 무슨 사회다? 신분사회지. 신분사회를 말하는 거고, 50만 전, 뭐가 유통이 되었다? 화폐가 유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함정을 파요. 어떤 함정이냐면은 절도자에 대해서 법이 나와 있는 나라가 꽤 있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책시비법이죠. 일책시비법. 뭘까요? 일책시비법이 뭘까, 민수야? 네가 내한테 100원을 훔쳤어. 얼마 갚아야 돼? 곱하기 10이니까 1200원 갚아야 돼. 12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도 똑같이 일책시비법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함정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든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민수는 끝나고 3시간 더 보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